일단 문제가 뭐냐면 H 바로 뒤에 T가 나오는 경우가 오직 두 번만 있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맨 처음을 내가 H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을 뭐 T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쵸? 이제 뭐 가지 펼쳐 나가는 거야. 그럼 H가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H하고 T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H하고 T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6개를 깔고 있는 거니까 여기 6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봐봐. 여기 H가 나오면 나머지 3개가 무조건 어떻게 나와요? T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래야지 H가 두 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면 사실 정해졌다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정해진 형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T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H하고 T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이제 1되면 나올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H하고 T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HT가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 H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무조건 T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H 두 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HT 이미 한 번 나왔지?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H하고 T 둘 다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기는 자리가 2개 남았거든 이제. 근데 여기 HT 한 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번 HT가 나와야겠죠. 여기도 HT로 정해진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지 펼쳐가지고 세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럼 또 세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H하고 T 이렇게 갈 것 같고, 그치?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는 HT 둘 다 될 것 같고, 여기도 HT 둘 다 될 것 같아. 자, 그럼 보면 여기는 지금 HT, H 나왔어. 그럼 여기도 아직까지 HT 둘 다 되죠. 그쵸? HT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T밖에 안 되고, 여기는 HT 다 되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 여기는 HT 이미 두 번씩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HT만 안 오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생각해봐. 여기 4개가 와야 되는데 여기 HT만 안 오면 돼. 그러면 굳이 다 쓰기보다는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가지 H하고 T, 여기 올 수 있는 건 HT 2가지. 그 4가지에서 HT 오면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3가지라고 보는 게 좀 더 가지를 펼치는 데 유리할 것 같아요. 2개가 남았는데 여기는 HT만 안 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가지에서 HT가 오는 가지를 빼겠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T, TH가 있고 여기도 HT 2개가 올 수 있고 그럼 여기는 HT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HT로 정해질 거고 그치? 여기 HT에 HT 2개 있으니까 여기는 H하고 T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겠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은 HT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 HT 한 번 왔고 HT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펼쳐나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도 한번 펼쳐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는 4가지의 색을 가지고 얘를 칠할 건데 뭐 4가지로 칠해도 되고 전부 또 사용해도 되고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면 3가지를 활용해서 쟤를 칠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어쨌든 풀어보면 1하고 6은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일단 같은 색으로 생각을 해주신 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1하고 6이 같은 색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4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저 상태를 칠했고 최대한 끊어지지 않게끔 칠하기로 했잖아. 그럼 어디부터 칠해야 돼? 뭐 4, 5, 2, 3 이렇게 칠하는 게 사실 깔끔하겠지, 안 끊어지게? 이해돼요? 그 선생님은 이제 4, 5, 2, 3 이런 식으로 한번 칠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4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3가지. 그치? 여기는 1하고 6. 자, 그 다음 5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2가지. 왜? 4하고도 다른 색, 6하고도 다른 색이라니까 2가지. 맞아? 2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이 색하고 이 색이 달라야 되지. 아니, 미안. 이 색하고 이 색하고 달라야 되지. 2번은. 근데 1번하고 5번이 같을 수는 없죠. 왜냐면 여기는 6번하고 다른 색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2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마지막 3번 칠해야 되는데 3번 칠할 때도 생각해보면 2번하고 6번하고 다르면 되는데 2번, 6번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끝이네. 14, 48, 96까지. 왜? 아, 좀 어렵겠다. 끝인데? 어렵죠. 됐죠? 자, 넘어갑니다. 아, 이상적으로 9번으로. 네, 9번이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인철수는
회원 번호를 네 자리 자연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르다. 네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원 번호의 각 자리에 쓰인 숫자와 0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말이 좀 많네요. 표가 길죠. 회원 번호를 이용하여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야. 회원 번호를 이용하여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여기 각 자리에 쓰인 회원 번호 숫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0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는 회원 번호 숫자도 안 되고 0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 회원 번호가 나타내는 수보다 큰 4의 배수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수는 회원 번호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서 4의 배수는 자, 회원 번호가 6549래요.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이 수는 6549보다는 커야 되는 당연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맨 앞이 6인 경우하고 나머지 7, 8, 9인 경우를 조금 나눠줘야지 좋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맨 앞이 6인 경우, 뭐 7, 8, 9인 경우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6인 경우가 당연히 조금 귀찮으니까 7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보면 7인 경우. 이거는 안 되지 않아? 아 저거 못 쓰니까? 이 번호를 못 쓰니까 근데 이건 뭐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뭐 안 돼. 바로 칠게요. 7하고 8인 경우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7인 경우 생각해보면 4의 배수 여기를 먼저 처리할지 이 4의 배수를 먼저 처리할지가 조금 귀찮겠다. 4의 배수 먼저 하는 게 낫나? 아니요. 자 그러면 어쨌든 6, 5, 4, 9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7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7을 맨 앞에 썼으니까 그치? 그러면 나머지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하고 3하고 8밖에 못 쓰죠. 그쵸? 여기에는 어차피 1, 2, 3, 8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뒤에 두 개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1, 2. 1 나오면 2밖에 못 오죠. 2 나오면 8 나올 수 있죠. 3 나오면 2 나올 수 있고요. 8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4의 배수가 없으니까. 근데 배열이 이렇게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3하고 2가 나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1하고 8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오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하고 8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오면 되니까 두 가지에서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3하고 2를 제외한 1하고 8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네, 두 가지. 됐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맨 앞에 8을 썼으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4, 5, 6, 8, 9를 제외한 1, 2, 3, 7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들어. 자, 1, 2, 3, 7 가지고 여기 만들어야 되는데 4의 배수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4의 배수 올 수 있는 게 1, 2 가능하죠. 그 다음 앞에 1 오면 이제 안 되죠. 여기 2 오면 가능한 거 있어? 없지? 3 오면 가능한 거 2 하나 있죠. 7 오면 가능한 거 2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 2를 제외한 3, 7중 하나. 두 가지, 3가지. 그러면 12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를 먼저 처리할지 뒤에 거를 먼저 처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역력이 큰 것부터 없으니까 4의 배수라는 것부터 없애주는 게 사실은 좀 더 편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13번 갑니다. 13번. 숫자 1, 2, 3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숫자의 전수를 넣습니다. 같은 숫자 이웃하지 않는다. 1, 2, 3. 이때 만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가 같은 경우를 구해주시오. 요거랑 요거가 같은 경우를 보여주시오. 이거 선생님 좀 말이 4는 써도 되는 거니?
나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럼 1, 2, 3만을 가지고 만들 건데 같은 숫자가 이입하면 안 된대. 근데 만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 3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를 타이트하게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일단 답은 처리가 될 것 같다. 그치? 자, 근데 이웃하지 않도록,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두 가지, 2하고 3이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2하고 3이 올 수 있는 거지.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여기가 2하고 2거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하고 3이 가능하고요. 여기 2하고 3이면 여기 올 수 있는 수가 1 하나밖에 안 되죠. 그렇게 이게 애매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래? 나눠야 되는구나. 이게 계속 떠올라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에 따라서 가운데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같은 경우는 동시에 2가 들어가나 동시에 3이 들어가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쵸? 그럼 동시에 2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두 가지. 1하고 3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단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2하고 3,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다른 경우를 보면은 2, 3이거나 3, 2라는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2, 3이 오거나 3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1로 정해진다는 거지.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 넣으면 두 가지를 하니까 6가지가 나온다. 오케이? 그런 게 2도 똑같고 3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을 해서 18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죠? 나눠준다. 자, 넘어가서 23번 갑니다. 23번. 그림은 못 그려요. 그림은 못 그리고 일곱 명의 관광객이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2인용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마부는 여기 앉아있대요. 여기 정해져 있네요. 일곱 명이 앉는데요. 이때 A하고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입하여 앉는다. C와 D는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면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C,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너무 많지. 그러면 C, D도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를 빼버리는 겁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A, B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해서 A, B를 먼저 안 치면 자, 여기를 이렇게 앉혀. 그럼 얘네가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죠. 맞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근데 A, B가 자리가 바뀌어도 되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를 했어.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C, D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전체의 경우에서 A, B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에서 A, B가 이웃하고 CD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를 빼버리면 이걸 빼버리면 A, B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지 않는 애들만 남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A, B가 이웃하는 전체 경우를 구하려면 다시 A, B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그리고 A, B 자리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5명이 있는 거지. 나머지 5자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5명이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A, B, 이웃, CD, 이웃 이 두 가지 다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 B하고 CD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B하고 CD의 일단 위치를 선정하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자리가 바뀔 수 있지. A, B가 들어가는 자리, CD가 들어가는 자리. 일단 3P2가 시작이 돼야 돼. 그리고 A, B 자리 바꾸고 CD 자리 바꿀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3명. 걔네가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A, B, 이웃, CD, 이웃인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세 군데 중에 이 A, B 팀, CD 팀이라는 애가 두 개를 뽑아서 자리가 바뀌는 게 다르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A, B 자리 바꾸고 CD 자리 바꾸고 나머지는 들어간다. 됐나요?
자, 이거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어떻게 읽냐면 대소가 정해진 경우라고 읽어버리거든. 그럼 대소가 정해지면 뽑기만 하면 자리는 알아서 찾아간다. 이 말 계속 좀 맴돌아야 돼. 대소가 정해졌으니까 뽑기만 하면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올 수 있는 이 A는 5나 여기 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5 뒤에 올 수 있는 이 두 개를 보면은 얘는 1, 2, 3, 4 중. 왜냐면 A, C하고 B는 어쨌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밖에 안 돼. 근데 그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4C 하면 끝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 6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1, 2, 3, 4, 5라고 해서 5까지 추가되지. 그럼 여기는 이 5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대응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은 4C 더하기 5C. 이해되실까요? 자, 넘어갑니다. 36번 갈게요. 36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5장을 택한다.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 경우를 구하라. 자, 그러면 5개를 더해서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짝수가 5개면 당연히 말이 되겠죠. 근데 짝수 4개까지밖에 없으니까 뭐 안 되지만 일단 써볼게. 그리고 짝수가 4개고 홀수가 하나면 안 되잖아. 짝수 3개고 홀수 2개여야겠죠? 또는 짝수 1개고 홀수 4개여야겠지. 이 경우밖에 없답니다. 됐니? 그래서 일단 짝수가 5개인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짝수 5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짝수가 4개고 홀수가 4개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짝수 3개, 홀수 2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짝수 4개 중 3개를 뽑아주시고 홀수 4개 중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지. 얘는 짝수 4개 중 하나 뽑고 홀수 4개 중 4개 다 뽑으면 돼. 그래서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자, 넘어가 37번 갑니다. 볼게요. 자, 일단 A라는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를 그냥 1부터 10까지라고 한번 써보고 여기는 6 이상 15 이하라고 나왔으니까 6부터 15 뭐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면 X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나왔고 X하고 B를 합하면 12개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이 A의 원소는 10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 1부터 10이니까 이놈의 원소는 6부터 15니까 마찬가지로 10개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가 뭐냐면 X가 A에 포함됐으니까 X라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A에 포함되게끔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B하고의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저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X1이라는 놈을 X 교집합 A 차집합 B라고 하겠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어딘지를 한번 색칠해보면 X1이 의미하는 건 X랑 순수 A니까 이만큼이 X1이 되겠다. 여기 이만큼. 그쵸? 그 다음 X2라는 놈을 보면은 X2는 X랑 A 교집합 B 이거를 표현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여기 이만큼이 X2가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X라는 놈을 내가 당연히 X1하고 X2를 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X1하고 X2의 교집합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번 그 따라갑니다. X 합집합 B가 12가 됐대. 그러면 NB는 10이니까 B랑 X 앞에서 12가 되려면 NX1이 뭐여야 돼? X랑 B랑 합하면 얼만큼이야? X랑 B랑 합하면 요만큼이 추가되는 거지. X1만큼 추가되는 거지. 근데 그게 10이야. 그 말은 NX1이 뭐라는 거죠? 이런 얘기지. 맞지? NB가 10이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가능한 X1의 개수는 자, 일단
여기 x1 이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아? 근데 여기서 2개는 A의 집합 중에서 더 나아가서 순수 A에만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원수의 개수는 몇 개야? 순수 A가 몇 개야? 1, 2, 3, 4, 5가 순수 A죠. B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에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1의 개수는 순수의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X2는 A하고 B의 부분 집합이므로 가능한 집합 X2의 개수는, 자, 봐봐. 여기 X2는 원소의 개수가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어쨌든 A 교집합 B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를 찾아보면 A 교집합 B는 6, 7, 8, 9, 10 맞니? 근데 이때 X2는 아까처럼 꼭 원소의 개수가 2개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를 원소로 가져들고 하면 돼. 두 가지. 그래서 이게 5제곱기가 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X2는 2가 5제곱이야. 그래서 가나다를 적어주시면 답이 나온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50 곱하기 2 5제곱을 하니까 10 곱하기 30. 아, 다 더하는 거구나. 2 더하기 10 더하기 31을 하니까 답은 44. 됐죠? 자, 봅시다. 자,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일단 직선의 개수는 전체 선분의 개수에서 7개의 점에서 2개를 뽑는 것에서 겹치는 직선들을 빼준다는 거지. 그럼 언제 겹치냐면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래서 3점 이상인 거 찾아. 그리고 4점 이상인 거 찾아. 5점 이상인 거 찾으면 좋은데 없어. 일단 여기까지. 그럼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몇 개야? 1개. 2개밖에 없죠. 2개 있어요.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1개밖에 없죠. 맞아? 이거 외에는 이제 겹치는 직선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따라가세요. 여기까지. 그럼 답을 구해보면 72. 근데 이 3개의 점 중 2개를 뽑는 게 사실은 겹쳤다. 근데 그런 게 2개가 있었는데 2개를 빼면 모든 직선을 빼버리는 거니까 다시 2개 더해주시. 오케이? 그립식하셔야 돼. 그러니까 4개의 점 중 2개를 뺀다. 그럼 3개인데 다시 더해주시오. 그렇죠? 자, 봅시다. 자, F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나왔어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그리고 F랑 F를 합성해서 뭐 1이라고 나왔고요. 뭐 F2-F는 2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이거를 약간 어떤 식으로 봐주는 게 좋냐면 F하고 F를 합성해서 이 합성함수 자체가 1 넣으면 1이 나오니까 항등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주어진 이 형태가 유형이라고 했거든. 3개를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형태는 1자거나 x자밖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냥 보자마자 F하고 F를 했을 때 1 넣으면 1 났다는 얘기를 항등함수로 생각을 좀 해주면 얘가 아니라는 건 1에서 x자가 되거나 또는 한 일주일로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좀 버드러웠니? 자, 봐봐. 그럼 선생님이 만약 x라는 놈을 여기 1, 2, 3, 4, 5, 6을 잠깐 보여줄게. 어쨌든 1을 넣어서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을 넣어서 1을 나오려면 여기에 만약 1자면 당연히 1자니까 말이 되겠죠. 근데 여기 1이 만약 3으로 가면 3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러면 1이 3으로 3이 1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x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정리했던 바에 의하면 그냥 바로 1자거나 x자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건 1자거나 x자의 형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달을 보시면 F1은 1인 경우가 있겠고 이제 F1이 나머지 형태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F1, F2 이걸로 먼저 처리를 합시다. 그럼 F1, F2가 F1이 1이면 얘는 3이어야 되고 F1이 2면 4여야 되고 3이면 5여야 되고 4면 6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 F1이 1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1자라는 얘기야. 1자. 그치? 그러면 그때 F2가 정해져. F2가 이렇게 정해져.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니까 4팩입니다. 3이 갈 수 있는 건 4가지, 4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5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 이렇게.
근데 나머지 이런 형태를 보면 얘네는 지금 F1이 2니까 1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F1이 2야. 그러면 F2는 무조건 1로 간다라는 정확이 추가된다고. 아까는 F1은 1이면 얘만 처리되는데 지금 만약 F1이면 2는 1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F1이 2면 얘는 1이 되니까 이건 모순이 안 돼요. 따라오세요. 자, 그다음 F1이 3이면 뭐? F1이 3이면 얘가 3으로 가야지. 그러면 F3은 1로 이렇게 정해진다. 그리고 F2가 뭐 해야 돼? 5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F2가 5라고. 그럼 나머지 3개가 나머지 3개로 가면 되니까 3팩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3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1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4가 정해지고 F4가 그에 따라서 F2가 정해지고 3개가 정해지고 나머지가 나머지를 노려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4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36이다. 됐어요? 자, 일단 F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고 X에서 X로 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보면 일단 절대값이 되어 있는데 절대값을 먼저 풀어줄 수 있으니까 풀어주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뿔마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x가 양수일 때 fx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봐봐. 우리가 얘가 지금 모든 x를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도 넣고 마이너스 2도 넣고 마이너스 1도 넣고 1, 2, 3을 다 넣어야 되거든 사실. 그러면 여기다 사실 마이너스 3을 넣는 거랑 3을 넣는 건 똑같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F3 3을 넣으면 F3 더하기 F 마이너스 3 맞아? 근데 어쨌든 그 중에 나는 당연히 양수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이란 얘기는 얘를 내가 정하기만 하면 얘는 당연히 이 값이 1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마찬가지로 F2라는 걸 내가 정하기만 하면 F-2도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 따라와요? 그럼 난 당연히 이 F-3이 뭔지를 알기보다는 X가 양수일 때 fx가 양수다라는 걸 활용할 거면 당연히 F-3을 처리할 게 아니라 F3이라는 걸 저런 걸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양수다라고 한번 해보면 주어진 이 fx는 무조건 양수거든? 그에 따라서 F-x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fx가 어쨌든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한번 쪼개볼게요. 자, 그러면 fx가 1이면 f-x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fx가 1이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0에 대한 함수값이 없거든요. 그리고 fx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상관없어. 그리고 fx가 2면 f-x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 3이어도 되니까 두 개의 값이 가능해요. 오케이? 자, fx가 3이면 f-x는 fx가 3이면 마이너스 2거나 얘가 3이면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4라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것밖에 안 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면 봐봐. 양수 하나가 1로 가면 1이 만약 1로 가면 나머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간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수밖에 얘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 f1이 2로 가면 나머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도 되고 마이너스 3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f1하고 f-1의 세트와 f2랑 f-2의 세트랑 얘네는 왜냐면 다 세트로 따라오는 거잖아 지금. 맞지? 이 각각의 세트를 생각을 해보면 자, f1이 갈 수 있는 게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즉 얘네가 갈 수 있는 세트가 몇 가지다? 4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다? 4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다? 4가지다. 그럼 결국 곱해서 6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나 저거에서 3개에서 3, 40이 이거 곱하셔야 돼요. 내가 알았어. 해결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f1, f-1이 요거라면 나머지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4개인 거고
나머지 4개인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셨어야지. 그렇지? 넘어가서 자 2번 해주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서로 다른 꽃 4개랑 같은 초콜릿 2개를 5명에게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6개를 5명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배열 자체는 누군가 한 명은 2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2개를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처리할지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얘를 먼저 처리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2개를 받는 애가 당연히 꽃 2개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꽃 하나랑 초콜릿 하나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초콜릿 2개를 받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 지금부터 꽃을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초콜릿을 이렇게 X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지금 꽃을 2개 받으니까 얘는 꽃 2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꽃, 초콜릿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꽃 하나, 초콜릿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 꽃, 초콜릿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 초콜릿 2개는 여기는 초콜릿 2개 그리고 나머지 꽃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초콜릿은 배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꽃이 정해지면 그 나중에 초콜릿을 조금 정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꽃을 집어넣기만 하면 나머지 2명은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초콜릿이 아예 무시되지 않니?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꽃을 먼저 한번 처리를 해볼 거야. 그럼 꽃을 먼저 처리하려면 꽃을 일단 2개, 1개, 1개로 분할해. 그 다음 이 3개로 지금 나눈 거에 몇 명한테 분배해? 5명한테 분배하지. 5명 중 3명을 뽑아서 분배하는 거지. 이 3개의 묶음을. 그치? 그럼 어떻게 하지 봐봐. 일단 꽃을 2개, 1개로 나눠. 그럼 분할을 해보면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아. 근데 1이라는 게 일단 2개, 1개로 나눈다는 거야 꽃을. 그럼 얘가 분할이야. 그 다음에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저 3개가 이 5명 중 3명한테 분배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자리가 바뀌는 게 다 다르지. 그럼 뭐라고 그래? 5, P, 3이 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걔가 5, P, 3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꽃은 3명한테 갔어. 그럼 나머지 2명은요? 초콜릿 꽃이 정해지지. 그건 한 가지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풀어보시면 2, 12,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니까 360까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래가 좀 더 쉬워 보니까 아래 먼저 할게. 자, 얘는 그러면 한 개로 꽃을 나눠 또는 초콜릿 2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상관없을 것 같아. 어느 게 편할 것 같아? 뭐 똑같이 하자. 그러면 꽃 먼저 처리하자. 그럼 꽃을 일단 한 개로 분할을 한다. 그럼 한 개로 분할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4CL 곱하기 3CL 곱하기 2CL 곱하기 1이 되니까 3표로 나눠. 이게 지금 분할을 하는 거야. 근데 얘를 5명한테 분배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게 뭐야? 5, P, 4. 이 꽃 4개가 여기에 가서 자리에서 4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자리가 바뀌어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5, P, 4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초콜릿 2개로 정해진다는 거지. 초콜릿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럼 이거 풀면은 5, P, 4를 하시면 돼요. 5, P, 4가 120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다르게 푸는 풀이 너무 많아. 그냥 맞기만 하면 돼 사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답이 뭐냐면 주어진 이러한 가지수 꽃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 초콜릿 하나가 사실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뭐 곱하면 되나? 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대열을 생각한 다음에 이 초콜릿이 사실은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저 똑같이 한 거에다 마지막에 4를 곱해서 4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4은 960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보시고.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A는 24 이상이고요, B는 14 이하고요. 그 다음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앞뒤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봐봐. A가 24인 경우랑 25인 경우로 나눠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A가 24면 이제 그 아래 칸에는 앉을 수 있는 애가 없거든. 근데 A가 25면 아래에 앉을 수 있는 애가 생겨버리지. 무조건 나눠야 돼. 오케이? 그리고 B도 보면은 B가 11이랑 12면 그 앞에하고는 연관이 없어. 그래서 사실 11하고 12는 거의 비슷한 형태가 생각이 된다면 14하고 14는 앞에하고 또 연관이 있지. 그치? 그래서 또 나눌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 엄청 똑똑한 사람이랑 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다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4일 때 B가 앉을 수 있는 거 따라는 4개가 있고 얘가 25일 때 B가 앉을 수 있는 따라는 4개가 있고 나머지 CD 이 3명을 어떻게 넣냐라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자, A가 24고 A야. 그리고 B가 여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 C, D, E는 이렇게 그래서 6개에서 3개 가서 앉아야 되는 거지. 6개 의자에서. 맞아? 근데 여기는 앉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 5개의 의자에서 3명이 앉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유의하면 되니까. 다시 봐봐. 보세요. A 앉고 B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가 앉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못 앉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 5개에 3명이 앉아야 된단 말이야. 이웃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앉을 수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배열이 정해지는 거야. 이 CD의 배열이 13, 15, 17밖에 못 간다고 정해진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가 자리 바뀌면 되니까 300까지가 있겠지. 해라오니? 자, 여기다 A가 24고 B가 10이야. 여기 B야. 그러면 여기도 못 앉고 여기도 못 앉아.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기도 못 앉아. 여기도 못 앉아. 왜? 얘는 이 때문에 못 앉아. 이 때문에 못 앉아. 그럼 저기 3명이 이유도 안 하게끔 앉을 수 있어? 없지? 선생님 없어. 따라오니? 자, 그리고 여기 24, 13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 왜? 앞뒤니까. 앞뒤니까 할 필요 없어. 나는 금방 하겠는데? 자, A가 24고 B가 13일 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B가 13일 때 이렇게. 없애버립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명이 앉을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면 13, 15, 17밖에 없네. 아, 미안. 11, 15, 17밖에 없네. 그치? 얘는 11, 15, 17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자리 바꾸면 되니까 300이 와! 자, 여기다 A가 20으로 고정이고요. 이제 B가 10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B형.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3명이 앉을 수도 있어. 13, 15, 17. 근데 위에 2명하고 아래 1명 앉을 수도 있죠. 극혐이네요. 자, 얘는요 위에 3명이 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위에 2명하고 아래 1명이 앉을 수도 있어서 이 2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위에 3명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앉아야 돼? 14, 15. 13, 15, 17. 근데 왜 안 돼? 안 돼. 왜? 25가 있으니까 앞뒤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위에 2명, 아래에 1명 앉아야 되는데 아래 1명은 무조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못 앉아요. 여기 못 앉아요. 그럼 나머지 2명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여기 앞뒤니까 못 앉아. 그리고 여기 1명 앉으니까 나머지 위에 2명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2명은 여기도 못 앉지. 그치? 14, 16이거나 14, 17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얘는 14, 16, 23이거나 14, 17, 23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자기가 보고 3팩, 3팩이니까 얘는 3팩 곱하기 2 해서 12가지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 다음 25형 어디 앉아? 12에 앉아. 이렇게 앉았대.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앉아야 되는데 나머지 3명이 마찬가지로 위에 3명 안 되나? 네, 위에 3명 못 앉네요. 그러면 2명, 1명밖에 없죠. 자, 그럼 위에 2명 어떻게 앉아야 돼? 14, 14, 16, 14, 17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겠네. 여기 들어가지? 이거 똑같이 나오겠지. 그 다음 25, 13이면 얘가 여기 앉아. 그러면 위에 2명, 1명 돼야 돼. 안 돼. 여기 위, 앞뒤 안 돼. 지금 위에 3명 더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위에 3명 앉는 경우는 11,
16. 아, 수명 못 하는데?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왜냐면 여기 15를 못 앉아가지고. 그러면 11, 두 명밖에, 위에 세 명을 못 앉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순이야, 모순. 오케이? 그 다음. 세상 귀찮아. 이렇게. 맞아? 그러면 얘는 또 3명이랑 2명을 하셔야겠죠? 자, 위에 3명 앉을 수 있어요?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많이 앉아봤자 한 명밖에 못 앉아. 그렇지? 여기도 많이 앉아봤자 한 명밖에 못 앉아. 위에 3명 다. 안 돼. 3명 못 줄. 자, 2명, 1명. 그럼 한 명은 무조건 여기로 정해집니다. 23. 맞아요? 그럼 위에 2명 앉아야 되는데 여기도 못 앉고 여기도 못 앉아. 그럼 2명은 11, 16, 11, 17, 12, 16, 10, 17. 몇 가지? 네. 4가지. 그럼 4번 거의 선택합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3페이지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씨, 그냥 더 하자.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6, 4, 24. 는 60. 제발. 다 2번이요?